3월 11일 월요일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대우증권입니다.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대응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음 동양증권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소형주에서 강세가 나타날 것이라면서 그 의미와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미래에셋증권은 고지 탈환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영증권은 국내 주식형 펀드가 5주 연속 순유출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삼성증권입니다. 2013년 주가는 환율에 집중하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토로스 투자증권은 중국의 부동산 규제가 염려할 수준인지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증권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은 이유를 3가지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고요. 한양증권은 코스피의 상승에 대해서 N자형 패턴을 염두에 두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데일리 헤드라인 체크해봤습니다. 최근 증시가 좀 조정 국면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증권사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3가지 뽑아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좋은 이유를 3가지를 들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3가지로는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와 지수 변동성 축소, 그리고 부품사의 밸류에이션을 들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코스피보다는 좀 코스닥을 좀 공격적으로 사들이면서 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5,30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1,490억 원을 매수한 것보다 좀 크게 상회하고 있는 수치인데요. IT 부품주와 헬스케어, 그리고 홈쇼핑과 카지노, LED 업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좀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스닥의 지수 변동성 하락 추세도 연장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또 원화 강세 국면에서는 이 세트 업체보다는 부품사의 밸류에이션이 상향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IT와 자동차 부품 업종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또 생산 시설을 중국에서 현지화하는 등 이 점들에 대한 재평가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가 성장하면서 한국의 IT 부품주들이 매출 다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이 다음 주쯤이 되면 코스피보다는 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그 상승 가능성에 좀 더 주목해줄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이 북한 리스크에 대해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대응해도 될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달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좀 과거와는 다른 대응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전과는 달리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관점인데요.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된 상태라고 하면 그것이 혹시 단순하게 보여주기에 그친다 할지라도 상당히 위협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북한이 강성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에 대비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한반도에서 북한과의 어떤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장에서는 대부분 이 루트 형태로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떤 갈등이 발생한다면 이 루트의 골이 좀 더 깊어지거나 혹은 이 시장이 당일 조정으로만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좀 내다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에 시장 대응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첫 번째로는 예비 유동성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 방어주의 비중을 높이거나 해지 수단을 마련해 두라고 좀 당부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는 이 시장에 재진입하는 템포를 좀 한 시점 늦출 것을 좀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3번째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로스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규제가 염려할 수준인가라고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 중국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다소 강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해주면서 향후 미칠 영향을 좀 예상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 중국이 발표한 이 부동산 규제 정책을 보면 양도소득세가 20% 부과되고요. 1가구 2주택의 부동산 대출이 제한되는 등 이 기존보다 좀 규제 강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한 주 상하이 종합지수의 부동산 업종 지수는 8.44%
1.4%가 하락했고요. 그리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 한 주 동안 1.73%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토러스 투자증권은 이번 규제안으로 인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침체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이 중국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 좀 그 실효성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 중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 조치를 시행했을 경우, 그리고 또 투기 제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모두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부동산 정책도 그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대도시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부동산 규제 억제가 좀 투기 억제 효과 후에 시장 침체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중국의 도시화율이 아직 주변국에 비해서 낮아서 수요도 충분하고, 또 리커창 신임 총리의 신형 도시화 정책도 향후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의도 리포트 살펴봤습니다.